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5월 6일 월요일자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 참고 사항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하실 때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리플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보려고 합니다. 리플의 가격을 500달러 선까지도 예측을 한 기술적 분석가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제까지 분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분석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강세장, 이 불마켓 을 놓치지 마라. 우리는 막 시작하고 있다라고 암호화폐 이제 분석가 트레이딩 샷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금 가격하고 비트코인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골드, 그러니까 금 가격입니다. 예전에 2002년도부터 2004, 5년도까지 흐름이 이제 변화될 때의 시작점인데요. 이때 시작점이 보통 이제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교차점. 그래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을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그때 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금에서. 그러면서 이제 불장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고,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그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아주 중요한 이 변환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작점, 불마켓의 시작, 그 황소장의 시작이 이때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골드는 이때부터 쭉 상승을 했고요. 이때부터 가격이 올라가서 최종 지금 가격대가 1900달러 선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고, 이때가 지금 2012년 정도, 2011년 정도네요. 고점이. 그래서 그때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때가 딱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 변환점 깃발이 꼽힌 이 시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이고, 똑같이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이렇게 이제 상승 전환하는 이 시점이 이제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골든 크로스는 항상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세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보통 기술적 분석가들은 많이 예측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이제 금하고 비교를 한 부분이 이제 좀 색다른 부분인데, 이걸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자, 보시면 과거에 이게 금마켓하고 이제 비트코인 시장하고의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2011년, 12년 정도가 이때가 이제 바닥이었죠. 이때 바닥을 찍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패턴. 2011년까지 쭉 올라갑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상승세였어요. 금마켓이 장기적으로는. 네, 이때에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는데 그 시장을 이제 그 예측하기 전에 이때를 바이 시그널이라고 봤다는 거죠. 금이 추세 전환을 시작하는 그 시점. 이때를 왜 바이 시그널로 보냐면 이 급등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갑자기 급등이 일어났고 33.59%가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바닥점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비트코인도 비슷한 시그널을 보여준 적이 있다는 거죠. 33.45%가 갑자기 바닥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조정을 보이게 되고요. 금처럼 똑같이 시세가 변환하는 시점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이게 언제 예측한 거냐면 2월에 본 거예요. 2월에. 그러니까 트레이딩 샷이 그때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시그널만 보고 이게 이제 바이 시그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요게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상승을 하죠. 실제 여기까지 왔죠. 이 부분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상승세를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이 바이 시그널 같은 게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 마켓하고 금에서도 이렇게 해서 계속 상승세가 나왔고, 이 비트코인도 이런 33.45%가 상승하고 다시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 추세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때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금도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고 골든크로스까지 나왔고, 지금도 이제 골든크로스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금하고 비교하면서 두 가지가 비슷하게 시작하는 이 불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강세장의 시작이 이제 되었다라고 트레이딩사였은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금 시장은 지금 이제 먼슬리예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이렇게 지금 본 거고, 여기는 이제 일 단위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작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비슷하게 이제 흘러갈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간이 다르냐? 비트코인의 시세는 금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훨씬 더 단축되어서 빠른 속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금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금이 10년 갈 거를 비트코인은 1, 2년 만에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단축해서 보는 거죠. 금 시장은 아주 긴 시간이지만 비트코인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그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축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밸류에 대한 분석도 한번 볼만한데요. 이 암호화폐 분석가도 이 재미있습니다. 밸류도 이런 재미난 기술적 차트 분석가인데요. 역사에 따르다 이제 비트코인은 잠재적인 후퇴를 보인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에 의해 불런으로 강세장으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우는 항상 그 이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모멘텀을 많이 보는데요. 이게 온체인 밸류, 온체인 볼륨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내에서 그 거래량이 있죠.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 말고요. 그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그 스스로 이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거래량을 이제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거래량의 지표가 요겁니다. 요게 이제 비트코인의 온체인 볼륨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격 흐름이죠. 가격 흐름이 이렇게 이제 흘러갔어요. 근데 2015년도를 보시면 이때 바닥을 쳤을 때 온체인 볼륨은 오히려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바닥을 쳤고 상승 쪽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 이 중간 지점이 지금 이제 완전히 그 패닉 매도를 했던 그 시점이죠. 가장 최저점. 이 바닥이 이쪽입니다. 그때 얘는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보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하락세를 이미 꺾고 올라오는 시점에 가격은 바닥을 치고, 그때 이제 이 반등을 한 시점부터 다시 조정 보이고
엄청난 거래량이 폭등하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모멘텀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이제 거래 네트워크에서의 거래량이 볼륨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하는 그 시점이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가격이 상승을 추세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이 불마켓에서는 이 수치, 이 거래량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를 했다. 근데 지금 2019년도에도 비슷한 패턴, 1, 2, 3, 4로 지금 나눠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 시점에 지금 가격은 가장 최저점이었죠. 지금까지를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때의 거래량이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 보이고 지금 4번 패턴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 이 시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제 강세장에 전환하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의 거래량으로 또 어느 정도 가격의 이제 바닥과 전환점을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윌리오가 주장하는 기술적 분석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플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분석은 지금 이제 크리토매니악 101이라는 분이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XRP, 리플의 XRP 가격 흐름은 전체적으로 우선은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가격이 크게 뭐 변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요즘에는 계속 그 거래가 가격대가 보폭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우선은 주요적으로 봐야 될 게 여러분들이 요 바닥 라인이에요. 이 바텀, 그러니까 이 트렌드 라인인데 이 지지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XRP는 요 지지선이 이 저점을 지금 계속 형성을 하고 있고 이 저점을 연결해 보면 725일간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아왔던 그 가격대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7년 정도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이 지지를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깨지지는 않는 가격대라는 거,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라는 것들을 지금 우선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리플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이다가 급등하는 패턴, 갑자기 급등하는 패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플의 가격 흐름을 보셨을 때 2017년도 이때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보면요. 이때 1년 만에 상승한 게 81,629%가 상승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 폭이죠. 근데 이 상승 폭이 한꺼번에 그냥 쭉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때를 보면 되게 지루해요. 가격이 거의 흔들림이 없고 거의 뭐 일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등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하는데 지금도 거의 뭐 가격대가 계속 조정을 보이면서도 그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가 리또 속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더 기가 막히실 거예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금 딱 가격 흐름 보세요. 아주 큰 그림으로 보면 정말 가격이 미미합니다. 그렇게 막 큰 상승도 나오진 않았고 정말 지지부진하게 계속 흔들리다가 이때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랜 기간을 버텨야지만, 인내해야지만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리플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은 그나마 뭐 상승폭이 그래도 좀 나와주고 중간에 어느 정도 그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폭이 나와주는데 리플은 중간에 그런 상승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하는 형태입니다. 단기간에. 이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인내심이 없어서는 이 리플로 수익 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흐름 때문에라도. 그래서 그런 인내심이 있는 분들이 큰 결실을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상단 가격의 목표 지점을 지금 어떻게 찍었냐면 500달러로 찍었어요. 500달러. 어떻게 해서 이 계산이 나왔냐면 이 상단을 연결한 겁니다. 0.47달러와 3.7달러가 최고점이었죠. 그래서 이 고점을 추세선으로 두 개를 연결해서 그 다음에 고점은 500달러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어요.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다면 정말 리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텐데 이 추세, 이 기술적 분석은 조금 그러니까 조금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추세라고 하기에는 두 개만 연결해서 추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신빙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한 3개 이상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면 그게 이제 하나의 추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뭐 희망적이죠. 이렇게 쭉 올라간다면야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리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시야적으로 본다면 길 시간을 좀 인내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이 지금 이제 뭐 가격 흐름이 안 나오니까 다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그 과거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투자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판단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그거는 조금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이제 크립토 매니아 101이 말하는 이 부분이 이제 리플에 대해서 같이 상승이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분은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술적 분석은 크립토 매니아가 그리고 이제 뭐 엑스레피드가 지금 이제 뭐 그 은행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XR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또 하고 있는데요. 엑스커런트를 지금 은행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플의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엑스커런트를 보통 이용하는데 이제 엑스커런트 4.0이 있는데 그 엑스커런트 4.0은 XRP랑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XRP 사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크립토 매니악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플이 지금 최근에 SBI의 대표 CEO를 이사회로 지금 임원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SBI 홀딩스의 이 기타오 회장인데요. 이분은 워낙 유명해요. 기타오 회장은 이 40년간의 글로벌 파이낸스 마켓에서의 경험이 있고요. SBI 홀딩스를 이제 설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소프트뱅크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도 일을 했었고, 아주 금융계에서는 아주 뿌리 깊고 오랫동안 경력을 가져온, 그리고 이 업계에서도 굉장히 크게 성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BI 홀딩스라는 이 업체를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플과 굉장히 더
긴밀하게 이제 협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크리스 라센이라는 이분이 지금 이제 리플의 이제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 고객들이 아주 많아요. 이쪽에 거의 절반이 있는 거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오 회장이 이제 그걸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협력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 SBI 홀딩스와 이 키타오 회장 그리고 리플은 더욱더 이제 관계가 공고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키타오 회장의 역할이 갈수록 이제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또 일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리플이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사장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플은 지금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는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